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노동계가 올해 경남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고성의 삼강 SNC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어제 도의회에서 파행 끝에 통과됐습니다. 창원 특례시 시장 선거에 거대 양당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소수 정당 후보들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차세대 원전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청 설립 등 경남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메가시티 확대 설치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경남에서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사업장은 어딜까요?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2년 경남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고성에 본사를 둔 조선수리개조업체 삼강 SNC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3, 4월 사이 삼강 SNC에서 2명의 협력 노동자가 숨졌고 17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과된 과태료만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인 올해 2월에도 선박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숨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아주 기본적인 기초안전시설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도 중대재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사천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벌목 중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산림안전 매뉴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벌목작업 매뉴얼은 산림청 매뉴얼의 문제점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산림사업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또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에서는 모두 1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 중 8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사업주들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34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의원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놓고 어제 도의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파행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밤 10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대로 발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시군의원 234명, 비례 36명이고 2인 선거구 57곳, 3인 32곳, 4인 선거구 6곳입니다. 쟁점이 된 창원의 반송 용지는 2명, 상남 사파 3명, 자산 교방 등은 3명이고 김해, 동산, 부원 등은 3명, 주촌, 진례, 장유, 이동은 2명, 양산, 물금은 2명, 평산, 덕계 3명 등입니다. 본회의에 개정조례 수정안이 상정되기까지 소속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일부 농어촌 4인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의견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 회의 들어갈 수 있게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당에 정확하게 두리뭉실하게 뭐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을 보면 군소정당들의 당원들이 거의 없는 농촌 지역만 늘려놨어요. 민주당은 상임위에 국민의힘 수정안도 가져와 논의하자면서 맞섰지만 양당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목소리를 감안해 빈지태 의원 등이 성산구 의원 증언 등을 담았지만 상임위에서 표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참 비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거기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는 열렸지만 국민의힘 조영재 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조례는 표결에 붙여졌고 재석 38명 가운데 찬성 22, 반대 14,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방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창원시로서는 특례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보 출신의 현직 시장과 정치 신인 보수 후보의 맞대결. 이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 반발한 소수 정당들의 출마 여부도 변수입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단수 후보로 확정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 출마 선언 장소로 마산을 선택했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곳이지만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7대 세계산업 패권 전략을 통한 마산과 창원, 진해 지역의 균형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진해는 동부가 물류 중심 해양 도시로, 마산은 조화롭고 품격 있는 문화 도시로, 창원은 미래를 앞서가는 스마트 도시로 만드는 데 저의 온 힘을. 지역 출신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올라온 국민의힘 홍남표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원팀을 강조하며 민생 탐방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선 창원 대도약을 이끌 혁신 전략가임을 내세우며 창원을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중심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잘 디자인되어 있던 도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구조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 구조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선거구 획정안에 반발한 소수 정당들의 시장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원과 도의원 출마를 각각 준비하던 진보당 서경철, 정의당 노창석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에 양문석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안심번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50%로 경선을 치른 결과 양 위원장이 50.07%의 득표율로 신상훈 경남도 의원을 제쳐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을 마친 기초단체장 선거 4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해시장 선거는 홍태용, 양산시장 선거는 나동현, 사천시장 선거는 박동식, 남해군수 선거는 박영일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한편 의령군수 선거는 김정권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서진식 전 경남도 의원, 오태환 현 의령군수 3명을 경선 후보자로 발표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0년에 선거구민 등으로 구성된 동호회에 참석해 70여만 원 상당의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의 진주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의원 진주 2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단수 추천을 받은 서 의원은 판결 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전문가가 참여한 조사와 여론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방의제 10대 의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임한 경부울 유권자들의 23.8%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으며 부패 카르텔 해체 16.5%, 고령화 대비 사회 안전망 구축 13.4%,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권 확보 10.5% 순이었습니다.
오늘 따스한 햇살과 함께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1도, 진주 9도, 함양 8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2도, 진주와 함양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적은 양이 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8도, 밀양 9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4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8도, 산청 9도를 보입니다. 낮에는 거창과 합천 24도, 하동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무게를 둔 윤석열 차기 정부가 차세대 원전산업 육성과 항공우주청 설립 등 경남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된 국정과제엔 메가시티 확대 설치도 포함돼 경남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출범을 10여일 앞둔 윤석열 정부가 경남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경남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의 첫 번째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중심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입니다. 경남엔 두산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 기업이 모여 있어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은 SMR 시장의 빠른 선점이 기대됩니다.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미 SMR 기술협력센터를 지금 구축하려고. 한국판 나사로 기대를 모으는 항공우주청의 설립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으로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과 항만, 공항, 철도로 잇는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도 약속했습니다. 경남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와 항노화, 바이오 산업 육성을 포함한 주력 산업 구조 고도화와 첨단 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망을 완성하고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또 공공의료망 확충과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도 포함돼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경남 10대 공약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당선인 임기 내에 이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지역 공약과 함께 발표된 15대 국정과제엔 부울경 특별연합의 발전 전략 이행과 메가시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차기 정부에서도 힘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또 이 문제의 완화를 윤석열 정부의 사명으로 삼는 이유도 대통령직 인수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각 지역을 돌며 지역 균형 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 철학과 실천 의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명시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국가사무의 위임과 이양, 국가지원 등을 협의하고 3대 핵심 사업인 교통 및 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의 국가사무를 위임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완료 보고 개소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백화수소 기자재 및 시스템 국산화 연구개발 업무 협약 체결식이 오늘 오후 2시 한국기계연구원 LNG 극저온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사천항공우주청 공약 실현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대회의실에 마련됩니다. 고성군 삼산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삼산면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애초 500억 원에서 66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월 120억 원, 지난달 60억 원에 이어 다음 달 2일 105억 원의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합니다. 진주시의 대표 봄축제인 진주 농계제가 다음 달 5일부터 나흘 동안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펼쳐지는 올해 농계제는 의암별제와 역사 뮤지컬 의기 농계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참여 행사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창원지법과 검찰청 등 도내 사법 관련 기관 45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장애인 편의 제공 평균 이행률이 61.3%로 1,015건의 법률 위반과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휠체어 좌석이 없거나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 달 말까지 조사에 대한 기관들의 회신을 받은 뒤 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민간 기록물 조사 전시사업 경상권역에 창원대학교 지속가능발전센터가 선정됐습니다. 이 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총 사업비 1억 1,230만 원을 들여 도내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자원봉사자 등과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조사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부모 빚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 옹호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위기에 노출될 상황에 놓인 만 24세 이하이면서 주소지가 창원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성군 대독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표면처리 공정 해양플랜트 공장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고성군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민원부터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두형 고성군수는 업체의 공장 건립 작업 중단을 권고한 뒤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결론을 내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를 중점적으로 돌보는 김해시립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해시 대동면 수안리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김해시립요양원은 집과 같은 구조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운동요법과 인지자극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목요일 아침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